자기소개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보편적으로 보면 뭐 자기소개서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자 중에 상위 30% 스펙 보면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내가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과 맞춤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힘든 관문인 서류 전형에 관련해서 그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채용의 의미하고 그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 채용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취업이죠. 그래서 채용이라는 게 보통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도 있고 이제 경력 사원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그래서 채용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한 신입이 한 20%, 경력이 한 80% 이런 정도의 구성비예요. 그래서 경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에 기업에서 어떤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보느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무수행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이제 흔히 직무적합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회계를 지원했다 그러면 회계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생산관리를 지원했다 그러면 생산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는 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조직적합도라고 그래서 그 인재상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려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을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친구의 어떤 직무적합도, 조직적합도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조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걸 갖다가 설득과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전공했어요.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나는 영어 실력이 이래요.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저는 이래서 회사를 지원했어요. 저는 이 직무를 지원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증명을 하려 하고 필기 전형에서도 인성시험과 직무적성시험 이런 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또 증명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도 뭐 1차 뭐 실무진의 직무수행 면접 뭐 이런 게 해서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그다음에 2차 임원의 최종 면접을 통해서 내가 지원한 이 직무에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직무 수행을 갖추고 있고 또 당신 내가 설정한 그런 인재상에 내가 적격한 인물이요. 그러니까 나를 뽑으세요. 이런 의미로 그 설득과 증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채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네,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네. 서류 전형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크게 두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그 부분별로 보면 하나는 이력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자기소개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부분은 학교, 전공, 학점, 그다음에 학위, 그다음에 자격증, 뭐 영어, 경험 이런 부분을 그 점수화해서 평가하죠. 네, 점수화해서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평가가 들어가는데 보면 자기소개서는 보통 공통 역량, 뭐 직무 역량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공통 역량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관련된 책임감, 도전정신, 고객지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무 역량 부분에서는 직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직무 수행 역량 보유 정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자기소개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보면 뭐 취업 컨설턴트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뭐 요즘은 자기소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자기소개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준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자기소개서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본다, 보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일반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은 크게 아까 이야기했죠. 스펙과 자기소개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학교, 전공, 학점, 영어,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스펙으로 해서 항목화해서 항목별로 비중을 두어서 점수를 냅니다. 이 부분 내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요지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자기소개서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은 자기소개서는 참고사항이지 그걸 점수에 넣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주로 뭘 봐요? 스펙 중심으로만 서류 전형을 평가합니다. 근데 대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물어보니까 스펙이 30이고 자기소개가 70인 이런 그 그룹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 한 50에서 70% 정도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규모가 작을수록 자기소개서보다는 스펙 중심으로 봅니다. 스펙은 객관적인 데이터고요. 자기소개서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채용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체계도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갈고 다듬어 온 자기네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사실은 채용의 어떤 체계성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스펙, 학교 전공, 학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뭐 LH 토지주택공사는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80%에 80%, 80%고 건강보험공단 10%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그냥 적부로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공기업은 자기소개서 대신에 그 이 경력 활용 뭐 이런 내용들을 적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LH 주택토지공사를 지원한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적부로만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아주 막 심혈을 기울여서 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지만, 예.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공기업의 경우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서류 전형의 어떤 평가 기준이 어떻고 그 안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세 개의 공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은 자기소개서를 80%하고 어떤 기업은 40%하고 어떤 기업은 10%하고 어떤 기업은 적부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이 노력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 기업의 경우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 전형을 하는 이 형태를 보면 기업마다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뭐 예를 들면 10명을 뽑는다. 그랬을 때 1000명이 옵니다. 100대 1이죠. 예, 1000명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펙을 가지고 돌립니다. 돌려서 하위 30%, 40%는 예,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 70%의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다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스펙 점수하고 자기소개서 점수하고 해가지고 최종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런 기업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어떻게 하냐? 1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서류전형 통과자가 얼마 정도 되냐? 10에서 15배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서류전형을 통과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150명 정도의 그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서 필기시험을 보게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1등에서 한 뭐 75등 또는 50등까지는 그냥 스펙으로 돌립니다. 스펙으로 돌려서 1등에서 50등 나오면 이게 자기소개서 안 봅니다. 네, 자기소개서 안 보고 대신에 50등에서 한 300등 요 사이에 있는 자기소개서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스펙 점수하고 자기소개서 점수하고 합쳐서 내고 미안하지만 그 31%부터 저기 100%에 있는 그 자기소개서 그냥 또 안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서류전형 평가자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스펙을 가지고 이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의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키워드들 이런 걸 가지고 한 뭐 100개를 선정을 해서 그 개개인의 자기소개서를 돌립니다. 그랬을 때 그 키워드에 부합되는 이 개수가 많이 나온 순서대로 일단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스펙 점수하고 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서 자기소개서를 그 다음에 보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뭐 본다, 다 본다, 안 본다. 이거는 기업마다 하는 형태가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하위는 좀 필터링해서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비교적 좀 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그룹은 100명 뽑는다 이러면은 10,000명이 오죠. 그러면은 뭐 인사 담당자가 그 10,000명을 언제 다 봐요? 뭐 이럴 수 있지만 인사 담당자들만 자기소개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 생산, 그다음에 생산 파트 쪽, 그다음에 뭐 다른 재무 파트 쪽 이런 쪽에 사원들, 대리들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소개서 평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같이 인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투입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다가 넣고 일주일 동안 못 나오게 해서 자기소개서만 평가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뭐 자기소개서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보통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자기소개에 관련된 부분, 뭐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는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 활동, 뭐 도전 정신, 책임감, 창의력, 팀워크 이런 쪽을 발휘해서 어떤 성공한 사례를 뭐 기술해라 이런 그 항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그 회사의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특별히 강조하는 핵심 가치 이런 쪽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아예 항목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입사업 포부 뭐 이런 정도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쪽의 자기소개서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요령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적합도, 조직적합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원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다가 이쪽에 놓고요. 그다음에 인재상을 이쪽에 놓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갈 때 예를 들면 뭐 도전 정신을 발휘한 이거는 이미 도전 정신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어요. 근데 성장 과정, 성과의 장단점은 키워드가 주어지지 않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뭐냐? 저는 1차적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된 키워드를 1차적으로 그 주제로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인재상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장 과정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례 이런 부분을 성장 과정에서 적고 성격의 장단점 이런 쪽에서는 분석력이 강하다. 이런 쪽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로 해서 그 사례를 적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이게 예의치 않으면 물론 이쪽 인재상에서 나온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끌고 들어와도 좋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서류 전형에서 특히 자기소개서에서도 늘상 주장하는 게 내가 지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인재상에 적합해요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직무 수행 역량이나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일관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잡을 때 이 직무 수행 역량과 인재상에 나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 사례를 적는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는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의 준비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 성장 과정은 뭐 지원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인성을 형성하였고 이 친구가 이 어떤 인재상이나 지원하는 직무에 적합한 이런 쪽의 어떤 성격적 특성이나 자질을 보유했는지 이런 내용을 보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으로는 그 어떤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인성, 가치관, 성향 중에서 인재상이나 직무 관련해서 어필하고 싶은 자질이나 태도 측면에서 어떤 강점을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경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열정이나 도전 정신, 소통, 책임감, 배려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왜냐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1회에 끝나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뭐 이 두 가지 정도의 경험 사례를 통해서 내가 그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들이죠. 동아리 총무 활동을 하면서 또 팀 프로젝트에 하면서 이러이러한 쪽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소통하는 것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고아원 자원봉사 뭐 대학교 때는 양로원 자원봉사 하면서 어린애들에서 노인들까지 어느 계층의 사람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이런 쪽의 소통 능력을 길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두 가지 경험 사례를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역량을 갖다가
그 이야기하면 좋고 그게 한 가지도 좋은데 이때는 그 뭐 단기간이 아니라 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노력하고 형성된 이런 쪽의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대학 시절 이후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을 스타 기법으로 작성해서 설득력을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 동기 이제 회사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지금 뭐 그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그 이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거는 뭐예요?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간 거고요. 현대자동차 이거 회사 선택할 때 기준 요 부분은 회사 지원 동기죠. 3번 요거는 직무 지원 동기고요. SK는 지원 분야 관련해서 특정의 전문성이 이거는 뭐야?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SK는 회사 지원 동기 없습니다. 등록란이. LG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지원 동기, LG 요거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입사 후 포부. LG전자도 회사 지원 동기 없습니다. 네. 롯데 지원 동기 구체적으로 이거는 회사 지원 동기고요. 그다음에 희망 직무 준비 과정가 이거는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입사 후 포부 있고요. CJ 2년만 이후 이거는 회사 지원 동기고요.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거는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당사가 기회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이건 뭐예요?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다음에 포스코는 뭐 이 현대차하고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 지원 동기를 빼먹은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 지원 동기는 이야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 왜 하고 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를 택했냐? 그런 부분이죠. 우리 회사에서 왜 일하고 싶은지 그걸 갖다가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냐? 그 업종과 그 회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회사와 자신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 속에서는 지향해라. 그런 거 있죠. 이 회사는 성장성이 좋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사회공헌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 이 환경과 안전 이런 쪽에서도 우수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회사 속에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그 이 점수를 못 받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은 업종 지원 회사가 사회, 국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창출하는 가치 또는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철학, 기업 문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나의 가치관, 나의 직업관 이런 거하고 좀 일치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역량을 발휘해서 회사의 발전, 나의 꿈을 함께 이루겠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사회에서 경험 부분은 이 전형적으로 이제 경험 정리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인재상이나 지원 직무 수행에 맞는 사례를 작성하는데 스타 기법으로 정리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경험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경험 자체가 그 어떤 지원 기업이나 직무와 연관되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그 편의점 업계 쪽에 영업 관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그 편의점에서 알바 이런 걸 했으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회계 직무를 지원하는데 회계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니면 인턴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죠. 근데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경험 사례를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 직무다 그랬을 때 정확성 이런 것들이 요구됐을 때 내가 이행시 총무하면서 뭐 이 그 차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 관리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한 거 그런 내용을 갖다가 뭐 적어도 좋다. 뭐 회계 직무 정확성을 회계법인에서 인턴 근무하면서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하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뭐 유행했을 때 어떤 그런 정확성을 발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낳았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회계법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고 뭐 여행시 총무 경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어떻게 길렀는지 그런 부분들을 잃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이 되게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사업 포부. 입사업 포부는 보통은 자기와 회사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부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통상 10년 후에 로드맵을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방법 측면에서 구체성이나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의 미래 성장과 연계된 내용으로 사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업 분야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추진해서 회사 성장에 기여하는 이런 내용으로 입사업 포부를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회사의 경영 시스템, 내가 인사를 지원하는데 내가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가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그 일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 입사업 포부를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 관리 측면에서 이 분야에 이러이러한 전문가로서 성장하겠다. 그런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 자격증 취득이나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런 쪽의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야기하고 전문가로서 활동해서 성과 창출을 통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3단계 또는 뭐 2단계 해서 1, 3년, 뭐 3, 5년, 50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회사에서는 그 인력 개발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쌓아서 향후에 전문가로 성장하는 이런 쪽에 그 경력 관리 그런 쪽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은 그런 내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회사 생활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입사업 포부를 적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내가 회사에 들어간다면 한 10년 동안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적는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전문가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지식을 갖다가 쌓아서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 이런 쪽이 나오는데 그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생산성본부, 그다음에 한국공업표준협회, 능률협회, 그다음에 마케팅협회, 인사관리협회, 무역협회 이런 쪽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오면은 신입사원이 들을 만한 교육이 있고 한 대리급이면 대리급이 들을 만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이면 과장이 들을 만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이 추상적으로 막 적는 것보다는 내가 처음에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지식이나 프로세스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일정 시간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쪽에 어떤 전문가 과정 이런 걸 갖다 수강을 해서 전문성을 쌓아서 그런 전문성을 발휘해서 회사 성과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을 할 때 이런 그 기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 훨씬 더 그렇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구체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기획이다 그러면 뭐 전략기획 그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갖다가 해서 그 어떤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 이런 쪽으로 뭐 그 활용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인적자원관리사, 뭐 원가 전문가 이런 쪽에 자격증이나 아니면 전문 과정 이런 걸 갖다가 수강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좀 그 이
추상적이 아니라 그 좀 구체화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소제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문 기사처럼 메시지 내용 파악이 쉽고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는다. 소제목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소제목에는 요약적 표현과 그 우회적 표현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의 추세는 그 요약적 표현 이런 부분들을 좀 쓰는 게 좋다. 왜? 하루에 그 몇백 개의 자기소개서를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은 가끔은 이제 막 신경질 나게 할 때가 있어서 그냥 내용 딱 보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그 느낄 수 있게 요약적 표현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자. 그래서 통계에 보면 그 요약적 표현 쪽이 한 7, 우회적 표현 3 이렇게 보통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투할식으로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앞에 이렇게 때려주면 좋다. 네,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백 개의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쭉쭉 읽고 지나가는데 그 소제목이라든지 투할식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느끼게 해주면 훨씬 더 좀 그 공감을 갖게 하는데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장은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한다. 그래서 500글자면 키워드 하나 정도가 좋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장은 2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막 이런 거 해서 문장이 막 3줄 4줄 가는데 나중에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되고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막 1조 확 와닿으면 4점에서 5점 줍니다. 근데 읽었는데 밋밋해요. 그러면 3점 주고요. 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점 내지 2점 이렇게 갑니다. 예. 다시 안 옵니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뭘 이야기하는 건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읽기 쉽게 그렇게 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사례, 그 숫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잘 알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많이 사용하면 신뢰감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옛날 정보 쓰면 안 되고 최신 정보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스타기법은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달성해야 될 과제나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 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이게 이제 스타 기법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글 쓸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면은 훨씬 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잘 정리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육하 원칙을 그냥 이렇게 좀 변형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스타 기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꼭 이대로 써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요런 쪽에 기반해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 이런 쪽에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 스타에서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액션입니다. 액션.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도전 정신을 이야기해봐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도전 정신이 느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낸 걸 이야기해 봤을 때 이런 문제에 빠졌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 사실은 그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대표적으로 커버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 액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자기소개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수준 5점 만점에 4점 이상. 이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게 이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30에서 35% 정도 나온답니다.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요. 5점 아주 잘 쓴다, 4점 잘 쓴다, 3점 보통이다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류 전형 통과율이 대기업이 15%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4점 정도가 30%다 그러면 그 4점 맞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뭐 4개 항목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2개 항목에는 5점 맞고 1개 항목에는 4점 맞고 막 이런 식이 되어야 서류 전형이 통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대충 어느 정도 해서 그냥 안 된다 이런 쪽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자 중에 상위 30% 스펙 보면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내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과 맞춤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두 원스 베스트 가지고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두 원스 베스트는 기본이고 두 일 라이트 방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취업을 위한 준비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중간중간에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친구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중간중간에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는 게 필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